안녕하세요. 저는 지구과학원 1강 강의를 맡은 최시영이고 1강에서는 직권의 변동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 자체가 고체 지구과학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1이라는 이제 과목 자체가 학교에서도 배우다 보니까 빠르게 알아보고 심화 내용을 한번 탐구해보는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판구조론에 대해서 지구과학원의 첫 번째 부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이론은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순으로 나오는 이론이며 첫 번째로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백인어가 주장한 이론으로 원래 초대륙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대륙이 뭉쳐져 있었는데 얘네가 분리하고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양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이론이고 여기는 크게 네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안선 모양 유사성,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일치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입니다. 북아메리카, 그린란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대륙들을 모아보면 이런 산맥들이 유사하다. 그런 증거이고, 세 번째 증거로는 빙하의 흔적입니다. 이제 빙하의 흔적을 따라서 이렇게 모아보면 대륙을 각 대륙에 분포했던 빙하는 모두 한 곳에 뭉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증거로는 화석 분포입니다. 이렇게 공룡이나 식물과 같은 화석들이 대륙에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옛날에 초대륙이라는 하나의 대륙에 여러 대륙들이 뭉쳐져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대륙 이동설의 한계는 이 판 이동,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론이 멘틀 대류설이란 건데, 이 이론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 분기열, 지구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열로 인해서 이제 멘틀 하부와 상부의 온도차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대류를 함으로써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존재했는데 멘틀 대류의 실체를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이론 또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다음은 해저 확장설입니다. 해저 확장설을 알아보기 전에 해저 탐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이 해저 탐사는 대표적으로 음향 측신법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음향 측신법이라는 건 이제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을 때 이 배가 바닥을 향해서 초음파를 쏘고 돌아오는 시간을 잽니다. 이 돌아오는 시간에다가 초음파의 속도를 곱하면 왕복거리, 즉 ED라는 값을 얻게 되고, 따라서 D는 2분의 1 VT라는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저 확장설인데, 해저 확장설은 해령에서 고온의 멘틸 물질이 상승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고, 얘네가 해령을 대칭축으로 이렇게 확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령에서 생긴 해양 지각은 멘틀 대류에 따라 이동한 뒤 해구에서 침강하여 멘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해령 주변의 고지작에 대해서 볼 건데, 고지작이라는 건 암석 속에 보존되어 있는 과거의 지구작의 흔적을 뜻합니다. 이 고지작에는 정적극기와 역적극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건 지구자기 역전 현상에 따라 지구자기장의 N극과 S극 위치가 서로 바뀌어 현재의 지구자기장 방향과 같은 시기를 정적극기, 반대인 시기를 역적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띠 모양 같이 되는데, 이런 띠 모양이 이제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한다 라는 겁니다. 중심부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더 이렇게 연령이 높아지고 또 두께가 두꺼워지면 수심이 깊어집니다. 이 그림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깊어지면서 두께가 두꺼워지고 또 이렇게 점점점 깊어지는데 두께는 점점 더 두꺼워지는, 이런 걸 이제 해령 주변에서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침내 판구조론입니다. 이 판구조론은 지구가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하면서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파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라는 이론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가 존재합니다.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판이 서로 멀어진다. 그러면 발산형이고 보존형은 어긋나서 이동한다. 수렴형은 두 판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판의 속도가 빠르고 앞에 있는 판의 속도가 느려서 따라잡는 경우도 수렴형 경계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도 반대 방향이 아니더라도 앞에 가는 아이가 더 빠르고 뒤에 가는 판이 더 느리면 판의 경계 이제 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이 또한 발산형 경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 퀴즈를 준비했는데, 만약에 지진 분포가 동서 방향으로 점점 깊게 나타난다. 이러면 저희는 이런 게 문제에서 나오면 저희는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있고 이렇게 섭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섭입하는 경우에 이 들어간 판에 따라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동에서 서로 갈수록 점점 더 지진이 발생하는 곳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의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모두 다 알다시피 지구의 자기장, 지구는 하나의 큰 막대 자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복각이라는 개념에서 볼 건데, 이 복각은 어떤 장소에서 나침반 자침의 N극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의 방향과 크기를 뜻합니다. 이제 말로는 어려우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방향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게 복각입니다. 이게 사실 북극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쓰는데 몇 가지 지점에서 복각의 크기를 살펴보면 이제 정확하게는 자북극, 자기적도, 자남극이겠죠. 자, 그럼 보면 북극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수평면이 이거기 때문에 플러스 90도, 적도에서는 이렇게 방향이 같기 때문에 0도, 남극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의 값을 가집니다. 즉 북반구에서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남반구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각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예전에 어떤 물질, 어떤 암석에서 지구 자기장 방향을 받아서 이렇게 잔류작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암석에 이렇게 약간 문신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이제 후대 사람들이 봐서 이때는 이 대륙에서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북미와 유럽에서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일단 여기가 북미고 여기가 유럽이죠. 북미에 있는 돌을 하나 꺼내서 지자기 북극의 거북 이동 통로를 보고, 또 유럽에서도 한 개의 돌을 봐서 지자기 북극의 거북이 이동 통로를 관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측하면 이렇게 이동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지자기 북극이 이렇게 많이 이동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륙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동시대에 5억 년 전에 이렇게 두 곳의 지자기 북극이 존재하고 4억 년 전에 이렇게 두 곳에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옆으로 좀 회전 이동시켜 봤더니 이렇게 일치했다. 이를 통해서 이 두 대륙의 상대적 위치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예전에는 얘네가 한 곳에 뭉쳐져 있었다 라는 걸 저희가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 구조론에서 판들이 이동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판 이동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령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고 해구에서 이 경사면을 따라가면서 중력이 작용해서 판을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 밀어내는 힘보다 잡아당기는 힘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태평양판 같은 경우에는 해령에서 판이 생성되고 여기 많은 해구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판이 이동합니다. 이 판에서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판이 생성되고 이 주변에서 해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판의 이동 속도가 태평양에 비해서 다소 느린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 경계에서 여러 활동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태평양 중앙에 있는 하와이에서는 이제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하와이는 화산섬인데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열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볼 건데 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하프멘트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고정된 통로를 따라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걸 열점이라고 하는데 열점의 가장 큰 특징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하와이 주변의 섬들을 보면 이렇게 약간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하와이가 여기 있죠. 자, 그럼 이 밑에 열점이 있다는 거고 열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의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섬들이 나타난다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판이 이쪽으로 이동했고 이 시기에는 판이 이쪽으로 이동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그마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깊이에 따라서 지하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냐를 이제 이 빨간색 선이 나타내고 있고 이 보라색 선은 이제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 그리고 초록색 선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트의 용융곡선인데 여기서 물이 포함되면 이 점선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대륙지각의 용융으로 인해서 유문음질 마그마가 형성됩니다. 또 두 번째 경우로 이렇게 멘틀 상승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그마가 생성된다는 것은 다 용융점보다 같은 압력에서 용융점보다 높은 온도에 위치한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경우로 물의 공급에 따라서 멘틀 용융 곡선이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지하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 위치하게 되면서 현맘질 마그마가 형성됩니다. 자, 특히 이런 섭입을 하는 과정에서 마그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물이 들어감으로써 현맘질 마그마가 3분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현맘질 마그마가 생기게 되고 여기 있는 열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이제 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맘, 여기서는 유문음질 마그마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맘질 마그마가 올라가면서 유문음질 마그마가 합쳐지면서 안산음질 마그마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그마의 종류에는 방금 말했듯이 현맘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이 있고 SiO2의 함량은 유문암질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또 온도 또한 현맘질 마그마가 가장 높으며 점성 같은 경우에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가장 큽니다. 이제 이런 마그마에 의해서 여러 암석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현맘질 마그마에 의해서 현맘 발령, 안산암질 마그마에 의해서 안산암 선모감, 유문음질 마그마에 의해서 유문음 호감이 생기게 되고 SiO2 함량은 방금 마그마와 같이 이제 이렇게 유문암질 마그마로 인해서 생성된 아이들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이제 이렇게 화산암, 심성암은 분류되게 되는데, 화산암은 마그마가 이렇게 지표 밖으로 나와서 빠르게 식는다. 빠르게 식는 아이들이고, 심성암은 마그마가 이렇게 지하 깊이 있는 곳에서 천천히 식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식으면 결정들이 모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결정 크기를 갖게 되고, 반면에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좀 결정이 커서 심지어 육안으로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이러한 돌들을 보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치러졌던 수능 지구과학 15번 5단율 2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읽으시고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획선지 먼저 보면 A와 B 사이에 해령을 위치한다. 자, 해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지자기가 이제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변 A와 B 사이에 어디에 해령이 있어도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령이 위치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고, 해저 퇴적물 두께는 A가 B보다 두껍다. 자, 해양판의 이동 속도와 해저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오로지 시간에만 비례한다 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오랜 시간 쌓인 A가 B보다 더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울 것입니다. 자, 디귿이 좀 어려운데 이제 A의 이동 방향이 남쪽이냐 북쪽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섭입하는 과정을 볼 수 있죠. 이 뜻은 이게 수렴형 경계다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판과 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요 A가 있는 판이 이렇게 왼쪽으로 빠르게 간다. 우선 이걸 말하기 전에 해양판의 이동 속도는 대륙판보다 빠르다. 이 조건을 판단을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화살표 기류로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표현했고, 만약에 여기가 남북이네요. 남쪽으로 빠르게 간다. 해양판이. 이때 대륙판이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이 판과 판 사이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렴형 경계가 그림과 같이 나타날 수 없고, 이 해양판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대륙판이 남쪽으로 이동하든 북쪽으로 이동하든 반드시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두 경우는 말이 안 되고, 이 밑에 두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여도 이제 이 문제의 선지에 이제 맞는 거죠. 따라서 A 이동 방향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 되어야 이 조건이 맞는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1강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끝났고, 이제 지구과학 5원들 좀 말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어떤 과학 과목보다 지구과학이 가장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특히 물리화학 같은 분야는 어느 정도의 이제 뛰어남, 선천적 재능이 필요한데 지구과학이야말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분야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